안녕하세요. 주식코니 원입니다. 정말 공부가 되셨다면 오늘 바닥을 잡으셨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래요. 어제 영상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앞으로 시장 그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 분명 지금 자리,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어드렸던 자리 박스 대가 이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죠. 7,770포인트, 795포인트 대. 여기에서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770포인트 때까지 이제 그 좀 지지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라는 얘기 드렸단 말이죠. 드렸고, 자, 그 77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오늘 보시면, 자, 코스닥 분봉을 보면요, 매수타점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다시 이거 제가 영상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그 녹화해 놓은 게 좀 잘못돼가지고 다시 새로 찍는 거니까 얘기 다시 드릴게요. 자, 오늘 개파라고 시작했고요. 시작했고 780포인트 단에서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죠. 멈출 수 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 드리면, 오늘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를 체크해야 됩니다. 778포인트 정도.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개파락 급락이 나오고 재차 반등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지지받지 못하고 꺾어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780포인트 단에서 멈춰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요럴 때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장의 매수 타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날 그 지수에 따라, 그 매매 동에 따라, 흐름에 따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큰 방향을 잡아놓고, 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시장의 바닥 갭으로 떨어졌을 때 분봉상 어딘가,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를 체크하면 이런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매수 타점을 잡아야 반등이 나오더라도 최저가, 거의 반등의 시작점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유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무너지면 약손실로 정리를 한다든가 그냥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단기적 파동에 의해서 그 반등 파동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타점, 때로는 여기 못 샀다 해도 나갔다가 재차 들어오는 이 구간이 다시 한번 반등 확인되는 구간, 요럴 때라는 거죠. 요럴 때 비로소 사볼 수 있는 자리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석만 돼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어디 리딩 받고 뭐 하고 이런 거보다도요, 그런 거 다 저도 해봤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결국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잘하는 방도 있겠지만 결론은 내가 습득해서 정말 참고용으로만 써야 되는 거고, 내 매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코스닥 반등해 줬고요. 그 하락 대비 반등해 줬고, 코스피도 그랬다. 분명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매매 동향이죠. 보시면 요거 오늘 체크해 놓은 건데, 자, 매매 동향상 외국인은 매도가 아직도 거셉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아니라 오늘의 반등의 좀 그 하락의 반등의 주체가 금융투자라는 건 좀 찝찝해요. 그래서 단타적인 금융투자는 하루 사고 하루 팔기도 한다라는, 그러니까 탄탄한 그 메이저의 수급이 아니다라는 건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은 770포인트, 95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흔들리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매가 일어나기 쉬운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반대 매매가 한 300억씩 일어난다고 해요. 기사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일어나기 좋은 구간이고 많이 흔들릴 거다. 많이 흔들릴 거니까 조금 항상 저가 때 포지션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딱 보시면 코스피도 반등을 해줬지만도, 하락 대비 반등해줬지만도, 보시면 5일선하고 너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5일선하고도 이격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으로 이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해지려면 5일선을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800포인트, 2450포인트 단,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여기 단이 다시 올라타야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00포인트 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5일선도 벌어졌고 아직은 반등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 기술적 반등으로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락 대비 기술적 반등이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포인트가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5일선도 회복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비로소 반등 파동을 노려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같은 저가에 사볼 수 있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꼭 체크가 필요하고 사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매수 타점 같은 것들 놓치시면 힘들어져요. 항상 저가에 사야 좋을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어제 공유되었던 미래생명 자원인데요.
얘기 드렸죠. 시장과 하락과 함께 처음에 상승 출발했죠. 그런데 시장이 단기 쌍바닥을 그리고 반등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시장과 인버스 성향이 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우리가 봤던 뭐 성장주들이나 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지금의 이제 곡물 비료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밑으로 어떻게 보면 더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홀딩스, 미래생명주한 이런 것들은 장 시작 대비 되게 많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흐름을 알고 제가 어제 얘기드렸던 인버스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흐름이 딱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경험치상으로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 얘기 나오고 안 좋으면 비료 곡물 사료주가 괜찮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도 참 그 나오죠. 얘기가 참 상승은 참 짧아요. 상승은 참 짧고 하락이나 조정은 참 깁니다. 상승 이틀하고 조정 한 2주 가버리고요. 상승 이틀하고 조정 가고. 그러니까 상승은 참 짧다. 그러니까 상승을 줄 때 항상 수익 실현하는 건 옳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할 매도는 해야 되고 상승 갔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힘들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도 분봉상으로도 그 오늘 관심 가지셨던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하자마자 분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밀려버린다는 거죠. 밀려버린다. 그럼 매수 타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이런 데죠. 8,000원 구간. 8,000원 구간에서 멈춰줄 수 있다. 근데 또 깨고 내려가고 다시 회복.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대, 이렇게 좀 지지받을 수 있는 탄탄한 구간대나 매수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좀 물려있다.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들도 진단해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죠. 어제 방송 또 다시 보시면 시장이 때에 따라 이번 반등 나오지만도 특별한 뭐 전쟁의 그 휴전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CPI가 안 잡히고 또 안 좋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얘기 나오면요 코스피 2250까지도 열린다는 얘기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는 비로소 정말 그렇게 안 좋아서 약세장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사료 비료 곡물주 인플레이션 관련 그다음 곡물난 식량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재차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 파등 나올 때도 7,600원 단 여기 7,500원 단 600원 단을 지켜줄 수 있는 흐름은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일단 이거 지워놓고요.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편락가를 낮추고 재차 나중에 시세를 좀 노리고 가져가겠다라는 분들도요.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금액이요. 6,400원 단이에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금액이다. 6,400~500원 정도 되거든요. 400원, 500원 요 정도 되는데 여기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자 장기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빼고 주봉상으로 엄청나게 길게죠. 여기 이제 보면은 2015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박스권이라는 거죠. 강하지 않지만 박스 하단에서 거의 놀았지만 박스 상단 하단 박스권 지나다가 이번에 첫 슈팅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 들죠. 그 곡물 관련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재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경제 세계 경제와 세계 그런 것들에 되게 되게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요 자체를 파동 하나로 본다. 파동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보니까 충분한 조정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비로소 보자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하도 낙이 심하게 나오고 하니까 좀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좀 금액을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간다면 6,400원 단까지는 대응하지 말고 또 시장 속의 흔들림 속에 평량검 일단 탈출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 또 하나는 모다이노 칩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되게 급등이 나왔다. 상한가 근처 갔다가 풀리고 아주 급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엄청 남았는데 이걸 제가 왜 캐치해서 봤냐면 직장 동료가 갖고 와서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같이 얘기하다 딱 한마디 합니다. 요때 갖고 와가지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냥 차트 보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맨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반복적 공부적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모다이노 칩은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레벨 제가 나누는 레벨층입니다. 레벨층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레벨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추가적인 박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거 하단에서 튀어 올라준 거죠. 급락 트랩이라고 또 나와버리죠. 이렇게 되면 트랩이 되고 나와버렸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장기 박스권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박스권이었는데 오늘 급등 나왔는데 자 분봉 보시면요. 여기죠. 오늘 튀어 오르기 시작한 게요. 오후 2시부터예요.
오후 2시부터라는 건 아침 장중부터 충분히 거래량과 뉴스를 동반해가지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폭발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정고점 매물대에 있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 거래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미비한데 어떻게 요걸 상한가를 맙니까? 말 수도 있는데 말더라도요. 여기 분명 저항대 여기 체크해놓은 4,100원대, 4,000원대가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요일날 혹여나 그 주가가 좀 이렇게 조금만 못 가고 흔들려 버리면요 여기서 투매가 또 쏟아져 나와요. 투매 나오고 평균 뭐 익절한다든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주가 무너지고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여기가 회복돼야 돼요. 3,500원이 회복돼야 재차 박스 상단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3,200원대 라인까지도 추가 물량을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잘못해버리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짧고 조정이나 하락은 길다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장시간 금액이 크게 물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월요일날 혹여나 좀 상승 이쁘게 준다고 하더라도 4,100원 여기 금액에 따라서 여기 가기 전까지는 충분한 거래량이 소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익절하거나 본전 정리를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쁜 전략은 아니다. 싸게 사서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라 급등할 때 따라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도 꼭 체크하면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인이고요. 해인 제가 손절하고 나왔다 얘기해서 약 손절하고 나왔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재차 들어갔어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자, 해인한테도 여기 금액대가 9,300원 라인이 되게 중요했던 라인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투매 구간이 나와. 이게 이제 투매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가 이제 반대 매매, 투매 신용 반대 매매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일봉상 그 캔들로만 봐도 그렇고요. 여기 중요 라인대를 이탈해 버리는 그 꼬리가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투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이럴 때 비로소 그렇다. 근데 이런 것들도요. 매수할 때 이럴 때 어중간할 때 매수가 안 돼요. 왜냐? 잠깐 반등 나오다가도 여기 9,400원 단위 바로 저항되니까 바로 꼬꾸라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매수 타이밍은요 재차 9,400원을 회복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싸게는 사지 말고 여기 와서 사라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세력이 여기 금액을 관리한다라는 의지가 보여준다.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타점이 9,400원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재차 여기 9,400원대가 회복 돌파됐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가 나올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고 분명 여기서 또 저항대 체크 분명 가능합니다. 미리 분석되니까 1,050원부터 1,200원까지가 되게 매물이 많은 강한 저항대입니다. 뚫어줘야 되는 강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타야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됩니다. 그래서 1,200원, 1,050원이 그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런 것도 다 기술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추세를 보고 자 분명히 익절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매물 소화하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요게 트랩이 하나 나오죠. 근데 요때 트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수급적 봤을 때 문제 없고 이게 오늘 저 재료를 쏘면서 간 거기 때문에 세력이 여기 이탈하고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잘라낸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탈했을 때 아마 잘랐을 거예요. 9,600원 단을 다시 이탈했을 때 여기 수익권이니까 잘랐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종가 마감은 여기서 해줬다. 여기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올리고 마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도 여기에서도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9,800원 단을 이탈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탈 안 하고 1,050원을 재차 도전 1,100원, 1,200원 재차 도전해야 비로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로는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 오늘 딱 5일선 회복해 준 겁니다. 5일선만 회복해 준 거니까 5일선 기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재료가 재건주죠. 우크라이나에 재건팀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재료 쏘면서 좀 메이저들이 좀 손을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들 잘 체크해 보시면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원익 IPS고요. 삼성전자가 6만원 반납하니까 결국은 중요자리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그
애청자분한테도 안타깝고 보유하신 분들 안타까운데 일단 전달을 드려야죠. 자, 대응 방법.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34,800원, 900원이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나쁘지 않아요. 오늘 옵션 만기일 좋게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차 34,900원대 여기를 다시 올라타겠죠. 다시 올라타는 캔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타면 삽니까? 평단가 낮춥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엔 중요한 저항 지지대를 이탈한 거예요. 오늘 당연히 이제 월요일날 회복해주면 이게 트랩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 트랩이 되고 다시 한번 올라타면 중요한 자리 때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단가에 따라 달라야 돼요. 내 평단가가 좀 위에 멀리 있다. 그러면 일단은 어제 방송에 얘기 드렸던 이 밑단 시장의 바닥이 확인될 까지는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면 정말 아예 추세가 아예 바뀌어가지고 정말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매수가 금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 평단가가 최근에 들어와서 38,000원, 37,000원 부근이다 라고 하면 들어가가지고 잠깐 반등 나올 때 37,000원에 정말 그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신규 매수자라 신규 관심 종목의 매수자라면 요런 약한 것보단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거나 종목 자체가 저가 이탈 안 하고 살아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오늘만 봐도 가슴 아픈 게 위에 당장 깨고 내려온 게 저항이 됐다는 게 마음 아파요. 그래서 빠른 회복이 필요하겠다 얘기 드리고 싶고, 좀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일단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솔 로지스틱스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요때 상승 돌파 하나 하고 좀 이렇게 봤다가 좀 못 가고 이제 구름대도 못 들길래 바로 탈출했죠. 탈출했는데, 자, 여기 금액대를 하나 그어 놓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한 금액 라인입니다. 여기 또 공유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단기 추세도 이탈했죠. 시장이 무너진 거 추세도 이탈했는데요. 여기 바닥대가 되게 중요하고, 보시면 여기 4일간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 지켜주고 있고, 여기가 또 지지받을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다. 그래서 얘는 중요 부위를 이탈한 건 아니죠. 이탈한 건 아니고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와 준 건 아니라 안타깝지만 3,650원 단 여기 구간을 저가로 보고 이렇게 재차 물류 쪽에 관련 종목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얘기 드렸고, 또 하나는 그거죠. 제가 올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물류 쪽 괜찮지 않을까 얘기 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으로 보는 지금쯤에서는 좀 상단까지 다시 한번 박스권 매매로 볼 수 있는 금액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이고요. 태양광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조정 받은 것들, 그러니까 파동 후에 보자 얘기 드렸고, 이 친구도 사실은 여기 단에서 2,000원, 2,200원, 2,200원 정도 라인을 이제 같이 중요하게 봤던 종목이란 말이죠. 이때 한번 급등에 의한 조정 오면 보자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파동에 의한 조정 1파 정도 나왔고 할 수 있다.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밀어대니까 그냥 밀렸고, 여기서 보시면 9,200원이 이탈했다. 여기서 그 회복을 못하고 다시 윗골이 나면서 밀리고, 다음날 했다 다시 밀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여기가 지금 저항을 엄청 맞고 있는 거죠. 여기 2,200원 단 중심을 되게 저항을 많이 맞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락했었나 싶을 정도로 7%나 하락이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정말 그냥 쭉 떨어뜨렸다 바로 말아 올리는 티가 나죠. 이제 세력이 여기는 정말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올리는 그런 느낌의 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바닥 신호 나온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죠. 여기 2,000원 라인, 2,000원 라인이 이 친구한테 되게 단기적으로 중요한 라인이다. 그래서 2,000원 라인이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세 딱 반납이 돼버린긴 한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쭉 20% 정도 밀어낼 동안 보시면 거래량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파 때문에 좀 많이 꺾인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차 충분히 에너지 섹터 또 부각받을 수 있죠.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 파동 위에 좀 쉬어줬는데 많이 좀 눌리긴 했지만 금액적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생겨버렸다. 이렇게 해서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CIS고요. CIS도 지속적 봐왔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봤었는데 시장이 좀 강하게 또 밀리니까 또 되게 또 강하게 밀려버리고 다 이탈했고 다 이랬죠. 웬만한 종목들 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졌고, 자 보시면 여기
여기까지 내려올 줄이야. 이게 이제 제가 봤던 기준치의 이쁜 조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과한 조정이 들어온 건데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했고 오늘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재차 추가 파동 또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재료는 매각설이죠. 매각설. 그러니까 뭐 인수한다. LG 그룹 쪽또 관심 갖고 있고 여러 그룹이 인수에 관심 있다라는 재료니까 충분히 금액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분봉사 매수 타점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여기 6천 5천원 그러니까 15,900원 여기 때가 이탈 안 하는 게 분봉상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이탈 다시 하더라도 15,600원단 요런데 지지 체크하면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아직은. 다음 이제 좀 신규 종목들인데요. 안 봤던 종목들인데 자 제가 이제 올해 내년에 시장이 안 좋든 계속 가져가고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가 로봇이라 얘기 드렸죠. 근데 로봇주 중에 제가 이제 유진 로봇도 얘기 드렸었고 T 로보틱스도 많이 다뤘고 했는데 좀 사실 로봇 섹터 종목 보니까 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 단연 1등 그 대장주는 SPG예요. 굳이 정말 완벽한 대장주는 SPG가 그 로봇 대장주입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정말 시장을 모르게 우상향하고 있죠. 시장을 모르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그냥 우상향 중이에요. 완벽하게 되게 우리나라 차트에서 볼 수 없는 우상향 중이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정말 영업이익이 기반돼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안정적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온다. 근데 이번 시장 하락에 함께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분명히 받은 모습이고 여기 때가 되게 중요했고요. 여기 때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재차 이런 그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혹여나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무너지고 삼성전자 무너지고 하면 전부 조정받겠죠. 전부 조정받는다는 가정하에 SPG는 14,000원 구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13,000, 14,900 중에서 혹여나 이렇게 체크해 놓고 지금 금액대에서 재차 뭐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 담아놨다가 시장과 여파에 함께 시장의 흐름 때문에 14,0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오히려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14,000원 이탈해버린다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신호가 되겠죠. 그렇게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로봇 되게 유망주 중에 하나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로봇주들도 뭐 어떤 걸 다루느냐, 뭐 인공지능 AI를 다루느냐, 아니면 뭐 몸통을 다루냐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또 달리기 나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간단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그 뭐 카이스트 박사들이 만든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족 보행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족 보행을 다루는 그 섹터 그 종목은 요게 다일 겁니다.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내가 중장기로 가져가고 할 거라면 분명 조사돼야 되는 거고. 자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장기 박스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잡히기가 쉽지 않겠죠. 사족 보행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 근데 로봇 테마가 입는다면 로봇 테마가 있고 좀 이렇게 부각되고 슈팅 그 되게 섹터에 붐이 분다면 오히려 더 성장성으로 미래 먹거리로 우상향하고 강하게 갈 수 있는 놈이다 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원익 IPS랑 다른 게 이런 것들은 시장에 비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봐야 되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재차 이 박스를 돌파하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단기 요 박스의 중간입니다. 박스 중간치가 지금 제가 그어드린 22,500원 단 요정도 금액대가 되고요. 여기 금액대가 박스 중간 라인선 정도 된다. 22,000원 후반대 요정도가 중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돌파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돌파되는가, 여기 금액대 사가지고 여기 흐름과 함께 여기 금액대 지지 체크하고 이 돌파를 재차 시도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보면 여기죠. 28,000원이 한 18%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돌파하면 슈팅 구간이죠. 속히 우리가 말하는 슈팅 구간이 여기다. 그래서 저가 때 잘 봐가지고
차라리 이 친구는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이 28,000원 돌파하고 보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하면 시세가 잘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지속적 모니터하는 거 나쁘지 않고, 또 특징적인 얘기 나오면 한 번씩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요. 로봇주 중에. 다음은 아까 좀 이렇게 태양광 봤으니까 풍력 하나 또 볼 건데요. 동국 SNC라는 종목이고, 자, 풍력은 제가 CS 윈드를 또 바닥권에서 잘 잡아서 좀 15% 20% 수익 날 수 있는 구간들 한번 체크 드린 적은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동국 SNC라는 풍력 관련주인데, 이 친구 보시면 이 친구도 그 강한 파동이 하나 나왔다고 봐요. 엄청난 파동이 하나 나왔고, 이제 유동성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고 나서 옆으로 지금 기고 있죠. 옆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거 지금 인터넷 좀 느려서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놨다.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지금 박스예요. 엄청난 큰 박스를 그리고 있다. 요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 구간인 거죠. 매집 구간. 그래서 정말 출발할 때는 여기를 한번 또 깨고 트랩을 만들고 갈지도 몰라요. 정말 세력들은 그런 악질적이니까 한번 이렇게 급락을 시켰다가 밑에부터 쭉쭉쭉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이 박스권 매매도 유효하다. 왜냐? 재료가 요즘 붙어 있으니까. 풍력 재료가 계속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면 시장보다 강하죠. 최근의 저점과 그러니까 최근 그 전 저점과 최근 저점을 비교해 보면 시장비에 강한가 약한가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이 친구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원익 IPS나 반도체 같은 것보다 다른 차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쌍바닥 그린 것도 아니고 박스권 하단도 아니고 오히려 전 저점보다 높아서 단기적 보면 우상향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세를 받고 시장이 좋을 때 반등 나올 때 더 수익이 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사실은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나 카카오, 삼성전처럼 계속 내리꽂는 게 금액이 싸다라고 사지 마시고 오히려 살아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반등이 나도 시세를 낼 수 있는 거고, 급락한다고 대형주가 급락한다고 무조건 따라붙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이브를 지금 도대체 왜 삽니까? 하이브가 20 몇 프로 떨어진다고 지금 왜 삽니까? 장기 보유 안 하실 거면서, 단기적 수익을 노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등하더라도 그렇게 악재가 쏟아지고 죽은 것들을 보지 말고 살아있는 것들이 충분히 조정 받았을 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것이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신 EDP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2차전지 장비주로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주가 최근에 또 하락 그 파동에서도 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를 너무 안 보는 거 아니고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지인이 그래요. 왜 2차전지 얘기 안 하냐요. 그러니까 옛날에 LNF 4만원대 그렇게 얘기하고 뭐 5만원 6만원 계속 얘기했는데 20만원 찍은 지금 제가 얘기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고 상승 나오죠. 근데 그렇게 정말 많은 금액이 오른 거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거는 잘 안 다루게 돼요. 이미 고점대를 항상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저점을 그리고, 아직 분명 우상하고 아직 좋습니다. 영업이 계속 나오니까 몇 년간 좋아요. 그래서 박스권이나 저점 잡으면 계속 20-3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씩 보긴 할게요. 보긴 할 건데 지금은 이미 출발했고, 자 보시면 상신 EAP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저점하고 비교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얘도 보면 되게 강한 시세가 나오고 되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인한테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박스권 행보예요. 박스권 행보인데 빠르지 않지만 우상하고 있다. 정말 빠르지 않아요. 근데 장기적 차트들 읽어보면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빠르지 않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최근도 그랬고, 그러니까 최근도 저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승 노려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2차전지 섹터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금액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상신 EDP도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근데 되게 빠르지 않다는 특징과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안정적이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도요. 2차전지 그 소재 재료주들, 이런 것들 LNF, 에코프롬이 대장주들이 지속적으로 상향한다 그러면 또 추가적 증설과 계속해서 좀 개파를 늘려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지 않지만 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2차전지 장비주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 소개시켜드리고, 2차전지 장비 중에 대장은 PNT입니다. 예전부터 또 얘기 드렸고 큰 시세 나왔는데 많이 봐도 요즘 또 시세 나오면 안 보죠. 그러니까 시세 많이 나온 건 안 봐요. 쌀 때 봐가지고 큰 시세를 노리는 게, 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거를 계속 추천해가지고
그 투자분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무튼 대장주를 좀 봐야 되기도 합니다만 PNT가 대장주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섹터 묶어보시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개별 장세, 개별 종목 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좀 종목을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그 만기일 잘 마무리되고 다음 주는 꼭 반등 파동 나오는 훈풍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그 궁금하신 거나 이런 종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내일이나 주말 다뤄보는 거 하고 한번 또 그 다룰 수 있는 내용 한번 또 정리될 수 있으면 공부 차원이든 뭐든 좋으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때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하면 또 저는 또 그냥 일상에 충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영상 좀 잘 보시면서 어제 영상 꼭 보시기 바래요. 안 보신 분들도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틈내서 어제 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